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단 응력에서 바라본 균열에 대해서, 그죠? 즉, 전단 응력을 통해서 균열을 바라보자 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짧게 그리고 간단하게, 거의 저희 목표는 5분 정도의 시간 안에 얘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맨날 너무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짧게 간단한 거를 하는 것도, 꼭 너무 복잡한 개념보다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런 것도 충분히 의미가 없지 않고, 좀 짧은 것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가장 전단 응력하면 가장 처음에 저희가 접하게 되는 게 보였는데, 항상 역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SFD 전단 응력도가 있고, 뭐 BMD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죠? 셰어 폴스 다이어그램,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되고, 그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플러스가 될 거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요 내부를 들여다보면 뭐 이렇게 있어서, 뭐 이렇게 보면 여기 단부는 어떻게 돼요? 단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단력이 최대, 모멘트는 0. 중앙부는 모멘트는 전단력은 0, 모멘트는 최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내부로 들여다보면 여기 중앙을 딱 보면 얘는 어떻게 작용해요? 샥 보면 전단 응력들 보면 이렇게 응력이 작용할 거다. 그죠? 전단 응력은 뭐예요? 항상 이렇게 직교하는 면에서 전단 응력은 여기 커플로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마치 크기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니까 같은 색으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죠. 그죠? 이런 아래쪽 보면 어떻게 돼요? 아래쪽은 실제로 전단 응력 뿐만 아니라, 지금 전단 응력 이게 플러스 방향이죠. 이렇게 변형하는 게 플러스 방향이니까 지금 왼쪽 부분, 중앙을 기점으로 왼쪽 부분을 제가 예시로 들고 있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돼요? 인장 응력도 작용을 하죠. 상부 쪽엔 압축 응력도 작용하게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가지고 구하는 거, 막 계산하는 거, 균열 어떻게 날까, 뭐 이런 거 할 때는 결국 모어 서클로 해서 뭐 주 인장 응력의 방향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었고, 그죠? 근데 지금은 전단 응력 관점에서만 이런 거는 잠시 그냥 나중에 미뤄두기로 하고, 모어 서클 쪽에서 막 연습해 볼 때 해보도록 하고, 그죠? 여기 보면 전단 응력 되면 이렇게 작용하죠. 전단 응력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겠죠. 이렇게. 그죠? 그죠? 콘크리트는 균열이 어떻게 나요? 인장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나죠. 왜냐면 인장이 취약하니까. 그죠? 그래서 인장력이 작용하는 방향에 철근이 보통 들어가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왼쪽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샥샥 하면서 균열이 이렇게 난다. 전단 응력 관점에서 바라보면. 오른쪽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은 샥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전단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고, 커플로 이렇게 작용한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인장 응력 방향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럼 균열이 어떻게 나요? 이렇게 나겠죠? 벌어지려고 하면.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가 있으면 사인장 균열의 방향은 이렇게 균열이 날 거고, 이렇게 균열이 나겠죠? 그쵸? 그죠? 이게 첫 번째고, 바로바로 5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한번 이런 거 봐보겠습니다. 샥 있어서 샥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누군가 잡고 있다. 가장 흔히 하면 여기를 이 축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토션이 작용한다, 즉 비틀림이 작용한다 라고 하면, 그쵸? 비틀림이 작용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 안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돌아가겠죠. 그냥 비틀면 그냥 돌아가겠죠. 그죠? 근데 여기 누가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방향으로 비틀림에 대한 반력 토션이 생기겠죠? 그쵸?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를 색깔을 이렇게, 이 색깔로 반대로, 그죠? 이래야 평형이 만족하니까. 그러면 이 균열이 어떻게 날까요? 균열이 어떻게 날까를 생각해 보면,
요 토션에 의해서 생각해보면 이쪽은 요 위에 상부면 먼저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비틀리려고 하는 게. 그죠? 이 반력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셨나요? 이게 이렇게 비틀린다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비틀린다. 그럼 전달능력이 여기 전달능력이 생기겠죠. 이렇게 쫙 수건을 이렇게 짠다라고 생각해보면 저도 모르게 지금 보이지 않을 때 제 손을 막 짜는 장면을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렇게 되겠죠? 상상하면서 항상 상상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전달능력이 이 상부 생각해보면 그러면 커플로 작용하니까 이렇게 되고 샥 되고 그쵸?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에 대해서 그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커플로 전달능력은 그죠? 그러면 균열이 어떻게 나요? 균열이 이렇게 슉슉슉 나겠죠? 그쵸? 됐죠? 그죠?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생기고 반대 이렇게 생길 거고 커플로 이렇게 모이려고 할 거고 이렇게 모이려고 할 거니까 윗면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쫙 벌어지려고 하니까 균열은 샤샤샤샤샥 되겠죠? 그죠? 그럼 옆면 그 다음 옆면 또 생각해보면 여기 잠깐 이렇게 지우고 좀 더 오른쪽에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쪽이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내려올 거고 그림을 이렇게 쓰면 화살표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커플로 하니까 이렇게 되고 그죠?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 올라가고 그죠? 이쪽 반력에서 오는 방향도 맞죠? 그죠? 이렇게 돼서 생기겠죠?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앞쪽에서 내려가려고 하고 그죠? 이렇게 되고 항상 커플로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방향만 알면 사실은 저희는 전단 응력만 작용하면 이렇게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임의의 단면에서 딱 있다. 그럼 딱 주어졌다. 그러면 반대는 이렇게 되겠구만. 그리고 커플이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되는 거라고요. 그죠? 이렇게 딱 그려지는 거죠. 그죠? 임의의 면에서 서로 직교하는 면의 전단 응력은 항상 동일하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쌍으로 존재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 전단 응력이 균열이 숑 그죠? 좀 두껍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생겨요? 균열이 이렇게 슉 생기겠죠. 그죠? 그럼 밑면에 대해서는 다시 이렇게 쭉 가서 다 어떻게 되겠어요? 슉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면 균열이 만약에 지금 이제 그런 다음 상상하시는 겁니다. 빨래를 딱 입고 상대방이 잡고 있고 수건 짤 때 어떻게 짜요? 이불 같은 거 이렇게 돌리면 그죠? 비틀리면서 균열이 어떻게 나요? 슝슝슝슝슝 그죠?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고 밑으로 갈 거고 다시 위로 올라올 거고 다시 뭐 이렇게 갈 거고 그죠? 지금 이 반력 있는데 넘어버렸는데 알겠죠? 그쵸? 이게 뭐랑 똑같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죠? 이불 같은 거 짤 때 실제로 이렇게 접히죠? 그죠? 상상하는 것과 일치한다. 그거를 어떤 측면에서 봤어요? 전단응력 측면에서. 그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슉슉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슉슉 되겠죠? 이렇게 연결되고. 그쵸? 이렇게 된다. 우리는 이 전단응력 관점에서 맞다. 균열이 그렇게 되고 그쵸? 균열이 그렇게 생기겠다. 실제로 비틀림을 들어가도 비틀림, 콘크리트 비틀림 설계 부분이 있죠. 관련된 부분 가도 결국 시작은 이런 걸로 전단응력이 우리가 접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뭐 균열 어떻게 나는 뭐 이런 것도 한번 보게 됩니다. 그죠?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5분이 지났으면 안 되는데 하나만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다시 좀 줄여놓고 그죠? 기둥이 있고 여기가 뭐 이 위에 기둥이 뭐 이렇게 있어요. 기둥이 있고 여기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슬래브가 있다라고 하면 그쵸? 좀 잘라서 어떻게 할까요? 좀 요거를 기둥이 슬래브가 있는데
마음이 급한데 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뭐 이렇게 하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죠? 하중들이 있겠죠? 그쵸? 이렇게 기둥이고 칼럼이고 슬라브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만약에 슬라브 있다라고 하면 그죠? 이렇게 하중이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균열이 어떻게 날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이 녀석을 이렇게 딱 옆에 뭐 옆에 있을 텐데 옆에 있다고 치고 여기 이렇게 딱 기둥이 있다고 이렇게 기둥면이 있다고 치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하중이 작용하겠죠? 뭐 이렇게 하중 작용하는 거는 이렇게 쭉 뭐 기둥 타고 내려갈 거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잘랐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가 뭐 이렇게 생기겠죠? 그리고 이렇게 기둥면에 이렇게 타고 내려갈 거고 그죠? 여기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타고 내려갈 거고 그죠? 이렇게 딱 자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힘이 응력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맞죠? 이렇게 생길 거고 이쪽 면에서 이렇게 다시 방향이 반대인 힘으로 이게 쭉쭉 타고 내려갈 거다. 전달이 실제로 전달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보자고. 여기를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여기가 이렇게 된다. 그죠? 응력이 딱 된다. 그러면 반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균열이 어떻게 나요? 슝슝슝슝 나겠죠. 그쵸? 얘도 생각해보면 다른 색으로 이렇게 중요한 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번 그죠? 이렇게 제가 하는 게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쭉 내려온다 하면 응력이 이렇게 딱 당기니까 녹색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커플로 대략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균열이 이렇게 슉슉 되겠죠. 그쵸? 그래서 좀 두껍게 이제 이렇게 슬래브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촥 이게 중력이 많이 확 작용한다 라고 하면 여기는 균열이 어떤 식으로 날려고 그런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슝슝슝슝슝 이렇게 날려고 하죠. 그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드랍 판넬 이런 게 없고 만약에 저희가 슬라브 설계 뭐 이런 거 할 때 꼭 검토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균열에서 팡 이 모양대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 녀석이 이렇게 분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죠?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녀석이 뭐 이런 모양으로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딱 떨어져 나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뚫림 전단이라 그러죠. 뚫림 전단. 그래서 이거를 펀칭 쉐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 방향 슬래브에서 우리는 검토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지만, 그죠? 실제로 지금은 이 균열이 이렇게 균열이 이렇게 형상대로 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전달 능력 관점에서 그죠? 균열이 이런 식으로 나겠구나만 보려고 사실은 이렇게 균열 이 방향대로 나겠다. 그렇구나 라는 거를 보려고 한 거고 실제로 그죠? 이렇게 마지막 이거는 중요해서 그죠? 기둥에서 슬라브 이 방향 슬라브 쪽에 가면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될 게 뭐예요? 요즘은 뭐 플랫 그죠? 보가 늘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기둥하고 슬랩으로만 돼 있는 그죠? 이렇게 돼서 뭐 층고도 엄청 확보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장점들이 많으니까 실제로 그런 거 할 때 검토해줘야 되는 거 꼭 검토해줘야 되는 게 뚫림 전단이다. 그래서 뚫림 전단 이 펀칭 쉐어에 대해서 뭐 파괴된 양상을 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게 탁 분리가 될 수 있구나. 굉장히 위험하구나 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그죠? 나름 10분은 안 넘었기를 바라면서 5분은 넘은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 이 전단 능력의 관점에서 본 균열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